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작업 할게요. 누아젯 캐러멜리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프랄리네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프랄리네 만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캐러멜리제까지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물 먼저 부어줍니다. 그 이후에 위에다가 설탕 천천히 부어주셔서 설탕이 수분을 다 흡수할 수 있게끔 잠깐 기다려줍니다. 그 이후에 불을 켜서 115도까지 가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탕이 골고루 다 녹을 수 있게끔 천천히 섞어줄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럽은 보통 끓일 때 저으면 결정화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짜 막 휘저을 때예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는 거는 결정화가 되는 거를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면 설탕은 거의 다 녹았는데 뽀글뽀글 거리는 게 점점 되직해지고 있어요. 이게 되직해질 때 여기에서 헤이즐넛을 넣고 마저 사블라주 진행을 한 이후에 캐러멜리즈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여기서 거의 다 꾸덕해졌기 때문에 불 끄고요. 어때요? 뽀글뽀글 하는 게 되게 느려졌죠? 터지는 게. 요게 115도에서 118도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헤이즐넛 넣고요. 천천히 섞어주겠습니다. 쩌적쩌적 소리가 나는 이유는요, 그 안에 헤이즐넛 안에 약간의 수분감과 지방이 있는데 그 결이 쪼개지는 소리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작업하다 캐러멜리즈 할 때 탁탁 터지거든요. 팝콘처럼. 그때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점점 결정화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설탕이 모래질감처럼 바뀌기 때문에 사블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알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되면은 불을 다시 켜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강불 정도, 한 6 정도, 10 기준으로 6 정도까지 올려주시고요. 여기서 작업하는데 제가 육안으로 잘 보이게 한번 볼게요. 지금 이 가운데가 하얗죠? 이 부분이 보글보글 끓어오를 때 저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해요. 투명해지기 시작하고 보글보글 끓어오르죠? 이때 섞어주시면은 캐러멜리즈가 조금 더 편합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바바로아 바닐입니다. 요것도 비슷하게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같이 섞어서 만들어 줄게요. 지금 아직 가열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바닐라 줄기만 조금 채쳐 주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이제 바닐라를 통째로 끓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엔 바닐라 줄기에 있는 향까지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추천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섞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채를 쳐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작업이 됩니다. 불은 중불입니다. 보통 앙글레이즈 만들 때는 중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어때요? 꾸덕하죠? 꾸덕한 상태의 앙글레이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초콜릿과 젤라틴을 넣어줄게요. 요거는 이제 무스 바바로아, 바닐 바바로아를 만들기 위해서 생크림을 먼저 이렇게 계량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윌파 거 혹시 이거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어때요? 최고죠? 힘이 너무 좋아요. 저도 이걸 쓰면서 저희 이제 수업할 때 간혹 가다가 쓰는데 이걸 쓸 때 일단은 가볍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벼워요. 그래서 사용할 때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참고로 저희 이것도 홍보인데 저희 정규 과정을 들으시면 이 윌파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휘핑을 해줄게요. 그와 동시에 여기 있는 앙글레이즈 같은 경우는 얼음물을 이용해서 바로 냉각을 해줄 건데 약 25도 정도까지, 미니멈 23도까지 냉각을 해주겠습니다. 생크림은 휘핑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여러분들이 적게는 70% 정도, 많게는 90%까지 휘핑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는 75에서 80% 잡을게요. 부어주실 땐 조금 속도를 빠르게 부어주셔야 돼요. 이유는 생크림은 차갑고요. 앙글레이즈에는 초콜릿과 젤라틴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굳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듯이 여러분들 밥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밑에서 위로 밥 뒤집어 주듯이 그래가지고 골고루 섞어주는 것처럼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몰드는 제가 미페이스트리에서 샀는데요. 메이드 인 프랑스고요. 이름은 실메 11149입니다. 넘버는. 무스 같은 경우는 실온에서 이렇게 놔두면요, 이 무스 기준으로 20분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젤라틴과 초콜릿이 굳어가기 때문에 20분 이내에 반죽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무스 몰드에다가 바로 채워주시는데 끝자락부터 채워가면서 무스를 완성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8개까지 만들어주고요. 이후에 그냥 냉동고에 넣게 되면 기포가 밑에 쪽에 맴돌 수도 있기 때문에 손으로 들어서 통통통통통통
요거는 바닐라 시럽이거든요. 레시피가 매우 간단해요. 다 끓이는 건데 한 번씩 여기서 받으셔가지고 여기다 주세요. 한번 텍스처를 느껴보세요. 일반 시럽은 아니고요. 거기에 팩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묽은 꾸덕함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초콜릿 타르트 트리입니다. 자, 요거는 캐러멜 준비가 됐고요. 몽떼 요렇게 지금 넣었어요. 약간 도토리묵 느낌. 이 상태에서 이제 휘핑을 할 건데 1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중속으로만 섞어주면 휘퍼가 양쪽으로 돌기 때문에 옆으로 튀지도 않고 고속으로 돌려도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천천히 속도 올려서 휘핑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너무 한 번에 고속으로 휘핑하면은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작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쓱 올려주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상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캐러멜 준비해가지고 짜주겠습니다. 레시피 다음에 크럼블. 자, 이제 몽떼 작업해서 가장자리 쪽을 싹 채워주겠습니다. 상태에서 스패츌러 이용해서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넓은 면적이 차지할수록 잘못 치게 되면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와서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작업해 줍니다. 이거는 그대로 해서 냉동고에 넣어 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시식용, 여러분들 시식용을 위해서 제가 좀 더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쓱 빼서 좀 이따가 글라스아주를 위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아주를 녹일 때 가운데 힘이 좀 필요하거든요. 가운데 다 녹이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살짝 안 움직이는 거 보이나요? 이 가운데 심이 가장자리가 녹은 게 2cm 정도만 녹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핸드블렌더로 유화를 시켜주시면은 그 온도가 약 30도에서 27도 사이가 완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글라스아주 같은 경우는 기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기울이시고요. 여기 핸드블렌더도 옆으로 살짝 기울이셔서 천천히 넣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포가 안 들어가게 천천히 유화를 해줍니다. 충분히 유화가 되면은 꺼주시고요. 여기서 마레지 이용해서 긁어줍니다. 현재 온도 32도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비슷하죠? 약간 강하지 않듯이 잡고 앞에를 살짝 빼줍니다. 그러면은 아직 뒤집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위로 부어주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준비를 합니다. 글라스아주를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해서 천천히 부어줍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좋습니다. 기포 안 보이죠? 안 보는 데 없죠?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굳혀야 되기 때문에 살짝 냉동고에 넣어 놓을게요. 조금 더 중앙에 맞춰서 바닐라 피스톨레라서 그거를 분사를 할 거예요. 피스톨레용은 보통은 카카오버터 플러스 화이트 초콜릿,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뭐 아무나 다 상관없습니다. 초콜릿 계열이면 다 괜찮아요. 대신에 다크 퍼센트가 70%가 넘어간다? 그럼 분사할 때 카카오버터 양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컴프레셔는 여기서 바로 킵니다. 조용하죠? 그리고 이게 흡음재 같은 그 분사할 때 기름 바지라고 하나요? 그런 거 할 때 이제 막아주는 거랑 똑같아요. 안쪽에 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자석을 이용해서 안쪽을 붙여주게 됩니다. 면에 바로 달라붙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에서 분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컴프레셔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이건 제가 사용하는 건데 이게 노즐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여기 위에 요 두 개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있을 경우엔 분사 용액은 가로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눈썹 모양을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안쪽으로 말아주시면은 거친 분사 용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곱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반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긴 침이 있어요. 얘를 뒤로 당길수록 이 레버가 더 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용액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풀어주면 당연하게도 공기가 더 뒤로 빠지겠죠? 그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요 아래쪽 요게 공기 압 조절입니다. 얘를 풀어주면은
많이 나오고요. 얘를 잠궈주면은 소리 들리죠?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보통 이렇게 컴프레셔를 작업할 수 있는 분사 요 박스 부스에서 작업하시면은 관리가 수월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빼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은 다시 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얘는 참고로 차갑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초콜릿이 바로 굳습니다. 그래서 열풍기 이용해서 살짝씩 가열을 해줍니다. 손으로 만져봤을 때 약간 히노키탕 정도 온도? 한 40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로 만져봤을 때 뜨뜻하다 정도. 제가 아까 밑에다가 비닐 깔아놨다고 한 이유가 요거 테스팅하기 위해서입니다. 분사를 바로 해줍니다. 분사를 할 때는 균일한 속도로 균일하게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요한 거는 1mm에서 2mm 사이로 작업하시는 게 좋아요. 건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하기 전에 세척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안에 연마제가 계속 묻어있기 때문에 식용유 분사를 저는 저것만 해서 한 일주일 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분사 계속 했어요. 그래가지고 닦아내고요. 그 안에 있는 면봉까지 이용해서 내부까지 다 닦아내가지고 안 나올 때까지 닦아주시고 나서 사용하시면 돼요. 저희가 1, 2, 5깍지 사용하고 있고요. 요거 꽃잎 깍지죠? 네, 1, 2, 5깍지. 요거는 아까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프랄리네. 아까 캐러멜리즈에서 프랄리네까지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덕한 상태 한 번씩 만져보세요. 이렇게 해서 좀 휘핑을 조금만 더 해줄게요. 짤주머니에 크림을 너무 과하게 담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과하게 담게 되면 손으로 잡았을 때 악력이 좀 부족한 분들은 크림을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주먹 1개 정도 크기 정도 짜고 손으로 잡았을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작업하기 전에는 기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포를 최대한 옆으로 밀어줬다가 스크래퍼나 아니면은 이렇게 끝단을 이용해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글라스아주 준비된 거 가운데다 놔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최대한 손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요. 가운데부터 작업을 하면서 양손으로, 반대손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작업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꽃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간단하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제가 저희 셰프님 하실 때 뒤에서 더 완성을 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금박 하나씩 올려주시면 되고요. 얘들은 누아제. 그래서 먼저 프랄린에 넣어주시고 그 위에다 캐러멜 얹어주시면 됩니다. 모양이 좀 뒤틀리면은 예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초콜릿을 이용해서 층을 한 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이것도 작업해주고 아까 바닐라 시럽 위쪽에다가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헤이즐넛 이렇게까지 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초콜릿을 사용하실 때 네. 뭐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가가 될 거냐 내가 기술자가 될 거냐에 따라서 제품군이 달라져요. 왜냐면 재료비라는 게 사실 무시 못할 가격이잖아요.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는 직원의 입장과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의 입장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만만을 위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 뭐 발로나나 아니면 카카오바리나 깔리바우트나 세모아나 이런 거 사용하면 좋거든요. 펠클린이나 사용하면 좋은데 그걸 사용했을 때 내가 남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져요. 물론 건물주분은 월세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재료비에 더 투입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은 명확하게는
모든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합리적인 가격을 뽑아내야 된다. 그게 보통 지역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맛보다는 내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냐가 더 우선돼야 돼요. 계속 내가 사업을 영위하려면요, 맛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윤이 창출이 돼야 돼요. 이윤이 창출되지 않고 내가 무슨 뭐 계속 화수분처럼 쏟아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창출되는 한도 내에서 내가 조금 덜 가져가고 내가 더 고급 재료를 쓸 거야 라고 하는 타협선이 있다면은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고급 재료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선호하는 게 있냐? 당연히 있죠. 저는 종류별로 씁니다. 봉봉 만들 때는요, 발로나나 아니면 카카오바를 쓰고요. 무스류나 이런 거 만들 때는 무스류에서 감춰지는 맛들이 있어요. 무스에 초콜릿이 이제 생크림이나 이런 거 같이 들어가니까 나낭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아무리 좋은 초콜릿 써도 그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아서 벨코라드나 아니면은 깔리바토를 쓰게 되는 거죠. 제 2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긴 한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시피 관련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없으시면은 인스타나 아니면 블로그에 연락 주셔도 되고요. 그로텍 ENC를 통해서도 연락 주셔도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